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제헌절, 예전에는 7월 17일이 휴일이었었죠. 9시 3분, 무지막지한 신의 한 수를 두겠습니다. 근데 저 역외 환율하고 달러를 캡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거는 이종복이가 말로 할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부터 핵심 주도주 전략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7월 달에 7월 말까지 할 수도 있고요. 24일까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 7월 31일 타이밍은 FOMC가 있기 때문에 요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 그리고 오늘도 전조 증상이 나왔는데, 원래 실질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게 정상.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죠. 이제 그 기사화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그쪽으로 다 쏟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주식시장 얘기해도 1시간 갖고 안 될 거려. 일주일 내내 얘기해도 아마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대신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이슈는 요걸로, 그리고 이것도 원래 이렇게 화면을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건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연초에 신의 한 수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1월달 특징 얘기하고, 이게 이제 2월달 와가지고 이제 이 뉴스 진짜를 가려라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실전기법 108, 그 다음에 뭐 이평선서부터 뭐 몇 가지 좀 얘기 좀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슈가, 이거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몇 명인가요? 그죠? 이거 지금, 사실 지금 살짝 얘기하고 가도 되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슈는 뉴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은 주식시장은 반복된다라고 하고, 원래 2016년도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종복이가 경기파동 얘기했죠? 그 경기파동 얘기할 때 원래 2026년도가 좀 위험한 경기파동에 들어가거든요. 2026년도가. 근데 지금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주식시장 나락으로 간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근데 보란 듯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종의,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의 속임수로 보이고, 올라가는 건 속임수예요. 왜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밸류가 다르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고 내년이 5년째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장이 나락으로 간 게 아니고,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2018년도에 무역 분쟁으로다가 장 뺀 거죠. 한 2년 정도 뒤에. 지금도 유사한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올랐다라는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때가 잘못된 거죠. 그때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트럼프 관련한 기사들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주식시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차 얘기지만 우리는 16년간 이 토마토에 있었고 20년 이상을 이 바닥에 있었는데, 결국 주식시장은 그냥 지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요. 근데 그게 일종의 어떤 신호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원래 나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요새 트럼프 관련한 뉴스는 뭐 저 정도로 지나치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줘 볼게요. 지금 시장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진짜 이게 특징이 정확하고 특색이 정확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항상 분기 초에 나오는 조정의 변곡점이에요. 이게 어떨 때는 분기 말, 어떨 때는 월 초, 어떨 때는 월 말,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급락장 뭐 변동성장에서 내가 중심이론 6대 필살기를 강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었어요. 첫 시간에 이거 그지? 우리 9시에 왔을 때. 보면 최근 주식시장은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항상 1, 4, 7. 그러면 이거 100% 10월달 초에 또 조정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말. 그러니까 100% 10월달에 조정 올 거예요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10월달 되려면 7월 말, 8월 말, 9월 말 3개월이 지나고 나야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은 미국 나스닥 선물 하는 사람들도 알겠지만은 변동성이 진짜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한번 움직이면은 하루 이틀이나 2, 3일 사이에 보통 3, 40% 심한 건 거의 더블이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서너 번만 돌아도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그 변곡점이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어떤 기준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중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분기초 조정의 변곡점이고 여기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또 상승합니다. 이런 말 참 함부로 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종을 주면 또 상승한다라고 할 때 조종을 주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밀린다는 얘기고 또 상승합니다라는 말에 포커스를 두면 밀리고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저점 매수하면 돈 되는 거는 맞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점에 있는 걸 사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밀린다는 얘기죠.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그래서 우리는 주식 전문가고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정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파생 전문가였으면 조정이니까 선물 매도 쳐라. 그 얘기를 먼저 했겠죠. 그래 내가 2018년도에 트럼프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10년 주기 그 변곡점에서 해외 선물하면서 고생을 3년 동안 해갖고 알죠 여러분? 얼굴이 폭삭 늙었잖아요. 그 새벽 3시 반까지 방송하면서 당까지 생기고 못할 짓인데 주식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따 얘기해보고 분기 초 조정의 변곡점이고 여기서 조정 주면 또 간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시장은 외국인 주도형 주식 플러스 장기간 소외형의 주식이 득세하는 구간이에요. 그 기존 종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정 종목만 밀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주식. 그래서 원래 내가 오늘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할까도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목이든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심지어는 하이닉스도 심지어는 현대차도 저쪽이 조정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30%에서 50% 조정은 기본이고 한 차례 반등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하락 N자형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초생달 모양으로 저점이 나오는 게 보통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런 업종 대표주나 저런 것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절반으로 나눠서 1년 6개월 코스로 나와요. 지금 얘기 아마 못 알아들을 거고 이따가 아니면은 다다음 시간으로 가면서 내가 설명하면 이제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받았을 때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럼 내일 그러겠지. 또 PD는.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인데 지금 올라가는 걸 보지 말고 이것도 차트를 두 개로 쪼개면 더 멋있는 화면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방송이 조금
한화 이글스도 지금 5대1로 졌는데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뭐가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쥐약이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보면 코로나 때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고 올라갈 때는 항상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 조정받을 때 96,800원에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 주고 다시 여기까지 빠지면서 96,800원 그냥 사사오입해서 그냥 10만원으로 놉시다. 괜찮잖아요. 3,2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3%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8만원대에서 5만원 초반까지 밀렸죠. 96,800원을 10만원으로 놓고 52,000원대를 그냥 5만원으로 놓으면 삼성전자도 반토막 났죠? 보이십니까? 그리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하이닉스. 어떤 주식도 이건 100%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이쪽 보면 15만원이 9만원대. 그냥 이거 15만원을 16만원으로 놓고 16만원으로 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만원인데. 그 다음에 여기 9만원을 그냥 만원 뺍시다. 계산하기 좋게. 16만원에서 8만원으로 반토막 났다가 반등 줬고 여기 13만원을 그냥 14만원으로 놓읍시다. 만원 주고 7만원대로 빠지면서 또 반토막 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인자로 빠지고 2023년부터 밑에 있는 차트 보이죠? 여기 날짜.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얘만 그린 게 아니고 모든 주식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확인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기 누설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이거 더 진도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주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보통 분기 동안 상승을 하거나 한 저점에서 한 50% 정도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원래 쉬었다가 가야 되고 다시 쉬었다가 갈 때 또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종 대표 중에 어떤 시세를 얘기를 할 때 기본 더블에서 따더블 정도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 쉬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습관이 20년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개별 종목이나 섹터 종목들은 그거의 2배 정도, 그래서 서너 배 정도씩 올라가거나 심지어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2023년도를 기준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 2분기까지 진짜 너무 많이 급등했죠. 그러면 당연히 조정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또 나오면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한 50% 내지 기본 38 정도 수준의 50은 기본에 618 정도의 762 정도면 이제 침체기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반도체 쪽도 고점에서 거의 절반 내지 절반 이상 빠진 종목들이 흘러내린 게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움직임이 나올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등 시장을 선도한 저쪽이 조정을 받으면 걔들이 추가적으로 밀리거든요. 그거 우리가 언더슈팅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서비스가 맛있는 겁니다. 대신 서비스 주는 주인 입장에선 조금 아깝지만 우리 신의 한 수에서도 넌센스 하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이토마토 PD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종복이가 방송을 지금 쉬지 않고 방송한 게 진짜 나도 깝깝한데 2022년부터 횟수로 3년째입니다. 여러분들 내 방송 들어보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내는 문제예요. 장도 꾸질꾸질하니까 하나 이글스 적고 이종복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어떤 주식일까요? 넌센스라니까 넌센스. 이종복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뭐 2차 전지, 로봇, AI 소프트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올 줄 알았더니 어째 안 나오네. 이종복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여러분들이 수익 낸 주식. 아이고, 웃지를 않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네가 수익 낸 주식이야. 아시겠습니까? 나 이 얘기하면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이거 나만 또 혼자 북치고 장구친 겁니까? 이거 나 오늘 이거 내가 만약에 신의 한 수에서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 뒤집어질 거라고 혼자 좋아했는데 와 진짜 썰렁하네. 원래 내가 가끔 썰렁한 얘기 좀 해요. 이종복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네가 수익 낸 주식 그러면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리노공업 막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포스코홀딩스 막 네가 수익 낸 주식 제일 좋아하는겨.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송은 이토마토 신의 한 수죠. 자 그래 어쨌든 외국인 아니 그만 저기 남이 하한가 맞은 주식이라고 하는 저런 자는 그냥 날려줘야지. 숨어서 이상한 걸 쓰는 너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1조 5천억짜리 연속 10개 맞는다.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1조 5천억짜리 연속 10개 맞는다는 얘기는 그냥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은 분기초 조정의 변곡점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막 인터넷에서 막 채팅하고 막 그러는데 갖고 있는 주식 1조짜리 유상증자 맞는다 그러면 그거 100% 이종복이에요. 그 소리 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나밖에 없어요. 아주 가장 시그니처. 지금 주식시장은 어쨌든 분기초 조정의 변곡점에 외국인 주도형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국민은행 등 시총상위 종목하고 장기간 소외주. 근데 이 장기간 소외주가 금리 인하 관련해서 움직임이 좋은 쪽과 명분이 같이 됐죠, 여러분. 그리고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개별 모멘텀이 들어온 뭐 건설기계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이 움직였고 나머지는 그냥 철저하게 소외받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트럼프 이슈가 없을 때는 정상 상태로 움직였었는데 이번 주에 트럼프 이슈가 불거지면서 약간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내일 이후에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갈 것 같은 어떤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한 겁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짧게 아마 오늘 방송하려고 준비한 거 7월 말까지 갈 것 같네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얘기해드리면 지난주에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에서는 그냥 약간 좀 부실성이 높은 종목 그거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올라가도 그거 내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해줬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진짜 그런 주식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잘 모르는 중소형주들 요새 엄청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 많은데 그거하고 좀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만 뭐 바닥에 있는 주식 뭐 여러분들이 수익 내고 짧게 끊고 나오면 나쁘지는 않지만은 정통으로 우리가 얘기해주면 그쪽은 경계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가형도 조정을 좀 경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거의 10% 주식들은 그러니까 적당히 하락한 거 말고 오늘 장 보면 적당히 하락한 거 말고 조금 폭이 깊은 쪽은 보이죠 여러분? 폭이 깊은 쪽은 다 신고가형 쪽에 있으며 반도체가 많아요 여러분. 특히 이쪽에 여기나 아니면 여기 테크윙 쪽 여기 테크윙 DI 막 요런 쪽이 신고가 경계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건설기계 쪽도 약간 경계 좀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신고가 쪽에 있는 주식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도 죄다 이거 신고가 쪽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제약이나 아니면 이쪽에 밑에 있는 개별 종목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적당히 올라간 주식은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눌렸는데 요런 게 이제 장이 조정받으면 바닥에 있는 주식들도 요 정도의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 2차 전지, 로봇, AI 등 원래 금리 인하기에는 그죠? 금리 인하기에는 이쪽 성장주 쪽의 움직임이 좋은 게 정석이고 주식시장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쪽은 가격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가격은 다 내려와 있는데 문제는 기간 주종이거나 횡보형으로 가야 되는 위치에서 이제 소외받으면서 늘어지는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침체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거의 대부분이 모두가 다 침체기형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체기형으로 온 상태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이제 9월 달 안으로는 이거저거 안 따지고 무조건 할 거야. 뭐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미국의 빅테크 6, 7종목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고 그 상황에서 다우, 그 다음에 러셀, 이 날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이슈 터지고 알버말, 그 다음에 그 미국의 태양광이나 솔라에너지나 막 이런 쪽, 그런 쪽은 다시 뒤통수를 오지게 맞았는데 그냥 움직였던 러셀 1000 쪽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연속적으로 올라가서 지금도 보면, 지금 요거 거래량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한번 볼까요? 와, 이거 신의 한 수 1시간 부족해, 이거. 근데 이거 방송하기 전에는 하기가 귀찮은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15분만 지나면 왜 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여러분? 이거 왜 그린 거예요? 밤 12시까지 그냥 했으면 좋겠네. 이게 조금 늦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주춤거리네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러셀 2000이거든요. 보면 지수가 거의 10% 올랐죠. 최근에 보면. 이게 미국 그 개별주 군단이에요. 보시면은 지금도 러셀 쪽은 약포합이거든요. 이거 더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요렇게 러셀 조정받을 때 나스닥은 2900에서 2300으로 밀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나스닥 2750 저항 얘기했었죠. 지금 보면 2750 언저리 찍고 여기 보면 2797 찍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300으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거 내가 지지로 얘기한 게 2만에서 1970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도 2500 못 넘어가고 밀려버리면 이거 나스닥 2만 건으로 밀리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원래 파생방송하면 날라다니는데 뭐 어쨌든 나스닥은 분명히 이 고점에서 2900에서 2만권으로 거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600p 정도 한 3% 정도 밀렸지만은 러셀은 아까도 봤듯이 2050권에서 2290권까지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눈 돌아갈 수 있어서 지난주 미스터 진단 보면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귀신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난 7월 12일 날 시총 떨어지는 급등 종목들은 안 쳐다보는 게 좋을 것 하면서 이렇게 얘기는 해줬잖아요. 근데 이런 거 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의 증거금 100%짜리에 지금이 만약에 2월 달이면 3월 말에 부도 맞을 만한 주식들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최근에는 7월 31일 기준에 부도 맞는 주식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반기 결산에서도 나가 떨어지는 주식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빅테크보다는 주변주가 양호한 게 좋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특징을 좀 아셔야 되고, 이제 30분 다가가니까 조금 더 빨리빨리 갈게요. 2차 전지 로봇 AI 등은 거래량 증가를 확인하면 된다. 이 얘기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 중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요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1월 10일 타이밍에도 장이 조종받고 있는 타이밍이었지 않습니까? 시장별 유행 패턴을 찾으라고 하면서 최근에 소외받거나 고생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종목 선택 혹은 타이밍 혹은 비중을 잘 살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권장하고 싶은 건, 가장 강력하게 권장하고 싶은 건 비중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거금 100%짜리, 아니면 1, 2천 원대 주식, 아니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저점에서 50에서 100% 올라간 주식, 그런 것만 제끼면 돼요. 그런 것만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타이밍? 타이밍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 비중을 적당히 들어가면 조금 빠른 타이밍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중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번 실수하면은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선택, 타이밍, 비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시오. 그러면 항상 최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비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만 기억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최근에 잘 가는 주식들 보면 어쨌든 간에 양봉 나오는 주식이 잘 가지 음봉 나오는 주식은 잘 가는 거 없잖아요. 양봉이 표현된다는 것은 시가보다 높아지는 거라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양봉이 표현되는 거라고 그랬죠. 양봉 이꼬로 매수세거든요. 그리고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저항권에서 매수하는 습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지권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거나 그거 꺼려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따라 붙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생기는 장에서는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물려요. 되게 물리는 게 빈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정도만 알아도 주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양봉 나오는 주식을 지지권에 있는 놈을 비중을 적절히 해서 선택하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간단하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간단한 게 이종복이 얘기하는 기준과 원칙이에요. 그리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건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원래 실시간으로 다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모든 게 추세와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종복은 그냥 그래서 추세 패턴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갑시다. 자, 요거거든요. 자, 여러분들께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2023년 4월 7일 마켓텐 방송 중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날짜 보이죠?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나는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 당시는 시장이 1, 2, 3로 빠지고 올라갔다 밀릴 때 저점을 깨고 또 저점 깨고 올라갈 때 못 넘어가고 저점 또 깨고 하면서 계속 저점을 깨면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1, 2, 3, 4, 5, 6, 7, 8, 9, 10, 11 쪽으로 빠지는 이 지점, 여기가 7월 달이지 않습니까? 6월 달이 약세장일 경우에는 7, 8, 9월 달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봐가지고 이제 이 7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반도체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막 이런 거 위주로 방송을 하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반등 줬다가 저점으로 다시 급락 나왔죠. 그리고 다시 반등 줬다가 저점으로 또 급락 나오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냐. 나의 기준상 주식시장에서 16년간 이토마토에 있었고
20년간 주식시장 대세 분석만 연구한 나의 어떤 그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여당시에 반도체를 얘기한 그 대목이 지금은 2차 전지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2차 전지에 AI하고 로봇도 들어가는데 정통성으로 따지면 2차 전지가 맞습니다.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오늘 이거 갖고 내가 되게 공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9시 30분이고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요런 얘기 좀 해주고 다다음번 시간을 들어보면 기가 차고 코가 찰 겁니다. 그럼 어딜 가야 된다고요?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정형외과 가면 이비인후과 가세요라고 하든지 약국 가세요라고 할 거예요 아마. 자, 이게 지금 남들보다 빠른, 왜냐면 우리는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요게 그 뒤에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왜 코스닥은 안 가고 거래소만 가? 이러는 사람들 잘 듣고 여기 내 방송 듣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말 하지 말어. 백구가 염색약 바른다고 흑부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 이장 후보만 흑군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합심했기 때문에 백구가 염색약 바르고 흑구된다라고 하는 게 믿어진 거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면 흑구가 돈가스 먹었으면은 백구 표시 났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죠? 드라마 스페셜 MBC에서 나는 돈가스가 싫어요. 막 2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좀 보면서 주식 하세요. 2023년 5월 15일 11시 10분 현재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코스닥과 이게 코스닥이고 여기가 거래소예요. 보면 거래소가 먼저 빠지고 코스닥이 나중에 빠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빠지는 각과 폭이 유사하다가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코스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등했죠 여러분. 이때가 반도체, AI, 로봇 막 이런 주식들이 날아갔을 때예요. 그때 거래소는 2월 고점 기준에는 오히려 하락입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차트를 보면 되거든요. 보이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지금이에요. 저때 저러더니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 2023년 11월 말이거나 2024년 1월 중순을 기점으로는 코스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 있죠. 근데 거래소는 이만큼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조, 작년도서부터 어느 시점까지 코스닥이 거래소를 압도하더니 조종받을 때는 같이 조종을 받아놓고 압도했던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권으로 오고 있는데 소외받았던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 더 올라가면서 이 저점에서부터 움직인 이 정도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동조화가 되는 게 주식시장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어느 정도 시간 뒤를 살펴본다 이렇게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어느 시점에서 바닥이 나와서 올라가게 될 때는 이쪽이 잘 가고 여기서 이쪽은 코스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잘 왔던 이쪽은 어느 시점까지는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좋을 수 있어도 그 뒤에 다시 여기처럼 같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움직일 때는 이쪽이 잘 움직일 건 기존의 패턴으로만 봐도 나오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질 걸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이게 우리가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또 어딜 사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어딜 사야 돼요? 이토마토 PD. 안 들려요. 그냥 여기서는 코스닥이라고 해야죠. 그죠? 코스닥을 사야죠.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지금은 잘 가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밀리는 거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는 짧게 들어갈 수는 있지. 근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걸 들어가서
2, 3개월 이상을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고점에서 잡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지금 조정받는 애들은 여기서 조정받는 것은 추가 조정이니까 여기서 어느 시점까지 조정을 받아도 2, 3개월 뒤쪽에 갔을 때는 더 위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면 그쪽을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죠. 어때요? 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6.25 때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내가 1950년대로 가가지고 이북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남한에 있으면 안 돼요 하면서 중심으로 6대 필살기 가르쳐 주겠어 그러면 이북으로 안 넘어갔을 거라니까요. 말을 들어보면 진짜 기가 차고 똥이 차지 않습니까? 기똥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맞으면 대박인 거죠, 여러분. 그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20년 동안 변한 게 없으니까요. 다만 약간의 시간차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최대치가 1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나 얘네들은 조정받은 게 거의 1년이고 아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보면 조정받을 때 1년 가까이 조정받을 때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난 거 보셨죠?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요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서부터 추세 분석을 하고 지지 저항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내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2차 전지 그게 내가 그런 걸 안 봐야 되는데 내 쪽에서 본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본 거예요. 뭐 희망 고문이다. 뭐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다. 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더라? 언젠가는 가겠지. 장난하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2022년 5월 달부터 텔레비에 나와서 방송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했던 걸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뒤집어서 얘기하려고 원래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부터 시가총액 상위 대표주 지지저항 얘기할 수도 있고 포스코 그룹주 얘기할 수도 있고 AI 로봇 얘기할 수도 있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거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섞어서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선 지금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죠? 일단은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에서 수익이 나오는지 앤드 그런 주식이 되게 많습니다. 우선 여기 시장별 유행 패턴과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짧게 이게 한 5분 내로 끝내는 게 좋은데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한쪽 섹터 반도체 섹터는 시간 부족으로 안 났고 이게 6월 30일이니까 이제 그 7월 첫째 일이 7월 1일이에요. ABL 바이오가 7월 1일 날부터 날아갔는데 방송은 6월 28일 미스터 진단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토마토 PD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로 놓은 거예요. 이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도 하나만 얘기할게요. 확정형으로 추천한 게 있고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있고 양호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움직임이 좋다 잘 간다라고 하는 게 있고 움직임이 좋다 잘 가는데 추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종목은 4-5가지로 갈립니다. 이거 VOD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저거 종목 갖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으면 VOD를 정확히 보고 확정형으로 이야기한 걸 갖고 얘기를 하라. 네, 대놓고 또 얘기할게요. 자, 이게 지금 보면 ABL 바이오가 최근에 이 정도 올라간 거고 바이넥스가 마켓10에서 15,700원짜리 주식이 있을 거다. 그걸 차라리 살라면 사라. 라고 한 게 바이넥스죠. 아마 이 마켓10 이 PD는 모를 텐데 7월 4일자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주식이 이게 여러분들 내가 마켓10을 오후 2시에 할 때 영상 최소 5번 이상 나온 주식이에요. 혹시 이토마토 PD 기억나요? 이 유한양행이 영상 5번 나온 주식인데 이 유한양행을 이종복이가 지금은 제약주 넘버1으로 얘기하는 거. 작년도부터 내내. 그러면은 셀트리온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여기다 얘기해 줄게요. 셀트리온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종목. 셀트리온은 시청자가
질문을 하면 이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유한양행은 내가 내 스스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전문가가 방송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런 설명하는 사람 전 세계에 없을걸요? VOD 보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찍어서 좋게 얘기하는 게 한미약품하고 SK바이오팜도 있어요. 근데 걔들은 아직 안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대웅제약 랭킹쇼에서 어떤 사람이 12만 원에 못 팔았다라고 하면서 질문했을 때 못 판 거 운 좋은 줄 알아라. 이거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되고 비중 더 실어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주식이 안 갈 때 뭐 이런 글 저런 걸 쓰면 나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주식은 뭐라고 글 쓰는 사람 없죠. 왜? 다 대박일 테니까. 그럼 우리는 함부로 아무거나 갖고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할 만한 주식. 그 다음에 최근에 라파스는 내가 추천한 게 아닙니다. 요게 랭킹쇼에서 어떤 사람이 물린 주식이었어요. 그때 질문했을 때가 12,700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최소 15,000원 이상 가고 16,000원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앞자리가 2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제약주거든요. 재미없으니까 그 근거들이에요, 여러분. 요게. 그러니까 뭐 내가 누차 얘기지만 나는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그거니까 뭐 내가 여기 라파스가 그거거든요. 악의 구렁텅이 넘어갔어. 2자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런 얘기. 여러분, 요런 얘기. 저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내가 확정형으로 얘기한 것만 적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기계가 이번에 이제 금리나 수혜주 해가지고서 트럼프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서 이제 현대건설 기계 얘기한 게 하루 이틀 만에 18% 올라간 거고, 한미글로벌이라는 것도 있고, 성광밴드가 이종복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실력 발휘했는데 그날 8%인가 10%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지금 12,500원 기준에 19%가 올라간 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올라갈 때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진짜 세게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에코프로도 좋게 얘기한 게 맞아요. 근데 에코프로만 안 올라가죠.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비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 추세와 패턴으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이제 2부가 나올 텐데 간략하게만 얘기해 보면, 보세요, 여러분. 우선 뭐 이거는 지금은 사면 큰일 납니다. 거래량을 보시라니.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온 추세 패턴을 봐야 돼요. 이렇게 밀려 내려온 추세 패턴에 이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올라간 거니까 저기로 보지 말고 요 정도로 요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래가 조금 실리다가 요날 거래가 확 터지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코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바이넥스 보세요. 바이넥스도 보면 거래량 패턴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켜 놓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보면 얘는 섰다 줄었다 섰다 줄었다가 보이죠. 그러다가 거래가 터지니까 급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움직일 때 거래가 한번 크게 쓰고 반드시 고점을 넘어가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 거래가 급감했다가 이거는 나도 왜 이렇게, 이건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다시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급증하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주식은 종가 기준으로 이거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런 종목이 흐를 때 우리가 이걸 관심 있게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얘기해 보면 얘가 이렇게 흐르면 ABL 바이오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가요. 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내가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최근에 거래가 쓰면서 여기서 양봉이 난다. 그러면 이제 초성으로 뭐 7글자 6글자의 초성이 이응인 무슨 주식이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그러다가 추세 패턴이 완벽해지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맞나 틀리나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뀝니다.
주식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는 말이 달라지는 게 20년간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어떤 주식을 물어봤을 때 내가 딱 봤을 때 어떤 얘기 했다라고 해도 나는 일단 안 믿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을 리가 없어. 우리는 추세 패턴에 따라 그 3단계로 말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었을 때는 좋게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말한 사람은 분명한 그게 있다라는 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기계도 보면 이게 움직이는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거래가 확 쓰죠,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은 그냥 100%요. 이것도 따라 붙으면 안 돼요. 한미글로벌도 주가 패턴을 보면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내가 저 주식을 얘기한 시점은 여기거든요. 보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거래가 확 써 있고 조금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자, 이 주식이 이거는 진짜 심하게 빠진 거예요. 48,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빠진 거예요. 올라갈 때 대구도 남았지. 그래서 이런 주식을 얘기했다 뭐 그 얘기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자, 그다음에 성광밴드 보면 최근에 보면 어쨌든 간에 거래가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서 어제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뜨거든요. 그 영상 뜰 때 이미 거래가 증가하고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그러면서 벌써 여기까지 다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건 10,000원 저점을 기준으로는 거의 50%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데서 따라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2차 전지의 에코프로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거래가 서서 좋았고요. 보이죠, 여러분? 딱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 이슈가 터지면서 여기까지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트럼프 기사 나오면서 다시 고개를 숙였거든요. 거래가 어때요? 아까 걔들하고 다르죠?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는 그래도 거래가 좀 서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거래가 어쨌든 스면 좋아요. 대신 여기까지 놓고 보면 최근의 수급을 보면 에코프로는 뭐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는 해도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은 좀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가의 위치 자체가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 패턴으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도 내가 맨날 그 얘기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거기다가 2단 폭등을 한 거예요. 얘는 2단 폭등.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밀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봤듯이. 근데 아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 건데 얘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 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센 주식의 조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추세 패턴으로 놓고 보면 훨씬 센 게 맞는 겁니다. 나는 평생을 차트만 본 사람이에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 패턴 자체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올라간 것도 되게 많이 올라간 건데 어디서부터 움직였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움직였죠. 여기서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거죠. 여기서 움직인 걸로만 따지면 이거는 이미 바닥이 나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에서 올라갈 때 물렸지 이쪽에서 물린 사람은 없거든요. 이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몇 수십 배 수익이 난 건데 다만 추세와 패턴상 일반적으로 1, 2년 정도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는 게 정수인데 이쪽 2차 전지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서 조금 더 늘어지는 것뿐 다른 문제 없는 게 맞다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아까 삼성전자하고 뭐가 다른지 눈에 확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부터 약간의 썰로 얘기하면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반도체나 오늘 신의 한 수 썸네일이나 신의 한 수는 나온 거 알아요? 여기 이토모토 PD? 신의 한 수는 이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쪽 갈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2022년 이제 내가 여러분들하고 미스터 마켓 출발할 때거든요. 이게 미스터 마켓 출발할 때예요, 여러분. 여기 4월 달에. 미스터 마켓이 2023년 4월 3일부터 했나요? 이날부터 했을 때 보면 대세판답번 얘기하면서 저작권 보여줬고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주도주 내가 방송을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마켓텐을 여기서부터 한 거라고요. 5월 달에 여기 보면 이게 주도주 언급 횟수라고 하면서 이제 로봇이라는 주도주를 언급한 횟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세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는 2022년 방송에서 출발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5월 달부터 로봇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AI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022년 5월부터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언급 횟수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거 보여줬던 종목들 내용들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들 주식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고 2차 전지는 작년 7월, AI, 로봇 이쪽은 올 1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올 4월 정도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거고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건 2차 전지, 그 다음에 AI,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순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제약주는 지금 바닥 탈출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저 당시는 반도체를 나만큼 얘기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언급 횟수 이제 또 보험주하고 은행주예요, 여러분. 보시면 저 당시는 은행주하고 금융주는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다른 애들은 수백 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202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냥 한 번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2022년도부터 움직임이 좋았던 애들은 조정권으로 들어와 있고 2022년도에는 다른 애들 300번 얘기할 때 2번 얘기했던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의 7개월 동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게 바뀔 때가 됐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지금 보면 2022년 5월 31일 보면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같은 거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죠. 이거 던져버리고 비중 줄이고 AI 로봇사라고 거품 물고 한 게 이때인 겁니다. 이때. 보입니까? 이런 걸 보고 방송을 들어야 돼요. 완성차도 저 때는 아니었어요.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같은 것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코스모화학하고 펫배터리가 이제 출발인 거예요. 금양, 김양, 박양, 금양 2022년 4월달. 기본 30배, 50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년 가까이 조정받은 거죠. 아, 원래 저거서부터 출발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신의 한 수를 둔 거냐면 트럼프 이슈는 어쨌든 간에 또 여기저기서 기사거리 갖다가 여기저기 붙여놓는데 지금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주식 중에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쪽은 제약, 건설, 기계류 이런 쪽. 걔네들은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정받으면 지금 당장 저점 매수가 좋은 쪽. 그 다음에
2022년도에서 2023년도 혹은 2024년 1분기까지 좋았던 반도체나 AI 쪽이나 이쪽은 지금은 조정권인데 로봇이나 AI권은 침체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거래량만 늘어나면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고점에서 빠진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점에서 올라간 걸 봐야 돼요. 100배 올라가고 반토막 나도 얼마 올라가는 건지 알죠? 10,000원짜리가 100배 올라가면 1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10,000원짜리가 10배 올라가야 100만 원인 거죠? 그럼 거기서 반토막 나면 50만 원이니까 저점 대비는 5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두세 배 법칙으로 얘기하면 60%에서 70% 정도까지 빠지면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60% 이상에서 70% 빠진 주식을 지금 관심 있게 보거나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약하더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주식시장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못하는데 아마 요 정도면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됐을 겁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2차 전지 AI 로봇을 봐야 되나?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외국인 선호주와 금리 인하 수혜주가 움직임이 좋지만 건설 섹터, 건설 기계와 제약주가 매수 유망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쪽이고 다른 쪽은 아니라는 거. 요 정도 일단 오늘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하고 끝까지 한번 이종복 방송을 지켜보세요. 확인되는데 10달 안 걸립니다.